여유 훌륭하군. 자, 일단은 학교 프린트 맨 첫 번째 보면은요. 자, 이 부분에서 수특에도 있는데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사실은 1번이에요. 문장 하면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정리한다 라고 그랬는데 요 얘기를 그냥 너무 간단하고 뭐 서술형 뭐 이런 거랑도 상관없어서 안 했지. 자, 그 얘기는 바로 이거거든요. 거기도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학교 프린트 써있죠? 주어와 서술어가 돼 있어야 되고 뒤에 문장을 종결하는 부호가 반드시 찍혀야 돼요. 나는 지금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이걸 찍거나 아무튼 찍긴 찍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을 얘기할 때 야 그냥 다 하고 마침표 찍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고 문장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저 모양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문장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문장 성분할 때 문장 성분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어를 그러니까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를 찾고 주어 뒤에서 그냥 바로 가감없이 끊어버려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도 지금 보시면은 빨간 자동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잖아. 그럼 서술어 지나간다. 뭐가 지나가? 자동차 가잖아.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 당연한 거가 보통 주어가 앞에 짧고 서술구가 엄청 긴 애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학생들이 잠깐 움찔해. 왜? 시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니까. 그럴 때 확실하게 개념이 머리에 있으면은 아 주어 찾아서 무조건 그냥 뒤에서 끊는다 라는 거.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러분 프린트도 바로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은 뭐 수특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역시 하셨네요. 우리 수특교재의 날개면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한 번 있으니까는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명사구, 형용사구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야? 아, 이렇게는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와요. 국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기는 한데 선생님이 조금 깊게 파시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쪽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게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표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실현 방법에 대해서 조사나 아니면은 뭐 보조사나 아니면 생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다음 문제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서술어도 수특하고 별 다름 없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생략이라는 부분은 학교 프린트에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 정도고요. 이거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혹시 질문이 있는 거면은 반드시 옆에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써서 찍고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서술어 자릿수. 서술어 자릿수인데 이것도 수특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 지금. 자, 그 다음에 3쪽 보시면요. 목적어와 보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는. 그쵸?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보어를 꼭 머리 한 구석에 두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의 주성분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나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주성분 플러스 필수적 부사어까지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금 표에 이제 보시면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관형어의 형성해가지고 선생님이 수특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잘 그냥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랑 옆에 예문하고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선지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거는 밑에 특징이에요. 특징. 약간의 살을 붙이고 예문을 들어서 많이 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런 건데요. 맨 밑에 관형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 자, 이것도 수특의 날개 페이지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관형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 큼직하게 봐도 된다. 그런 얘기할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부사어. 부사어는 서술어 자릿수 때문에 요거 때문에 체크하는 거. 그거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너무나 친절하게 거기 맨 밑에 필수적 부사어 해가지고 예를 쭉 둬뒀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서술어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만 있을 거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조사 있죠? 부사격 조사. 와, 과, 에, 게.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이거가 뭔 소리냐면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해서 표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귀에 익숙할 거야. 네. 약은 약사에게 상의하세요를 이제 표어로 줄여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틀려요. 이거 틀려요. 왜? 거기 보면은 없기는 한데요. 상의하다, 상담하다는 에게가 아니라 와예요. 약사와 상의하세요. 예? 자, 요게 과거에 출시된 적 있는데 다 난리 났지. 약은 약사에게 써 있는데 나도 알아. 그건 표어야. 약은 약사에게 표어야.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 옆에 선생님이 조사를 껴줬죠. 그쵸? 그러니까는 앞에 서술어만 보지 말고 무엇과 다르다,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과 닮다 이런 식으로 무엇에 두다 이런 식으로 무엇에게 드리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적합한 조사도 같이 봐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그 교재 우리 수특에는 없는데 다음 페이지 아직 가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호응 문제. 그 호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주수 호응이기는 해요. 근데 부사어 호응이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안 맞은 거야. 적합하지 않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이거 전에 이거 수업할 때 했어. 중간고사 때. 지금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부사어죠? 꽃들에게 희망을 목적어고 부사어고. 근데 이거 틀렸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지. 에게는 사람한테 써야지. 유정명사. 꽃은 부정명사잖아요. 그럼 이거 원래는 꽃들의 희망을이에요. 근데 왜 애게요? 야, 이거 동화책 제목이야. 의인어야. 그러니까 맞는 거고 우리가 이게 문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법에 입각해서 이건 애가 아니라 와예요. 이거는 애게가 아니라 애를 써야 돼요. 이런 거야. 호응 문제랑 잘못된 문장 고치기 요게 뒤에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쪽 맨 밑에 서술어, 부사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부사격 조사를 써주셨어요. 걔랑 같이 해서 좀 봐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 적당하게 안 쓰면은 그건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쪽 볼게요. 자, 5쪽 독립어. 품사의 감탄사는 그닥 쓸 일이 없었지만은 독립어로서는 써먹을 일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에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
봐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거에는 그 세 번째 거 제시어 있죠. 제시어 사랑, 청춘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앞에 딱 내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조금 많이 당황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자 밑에 높임의 뜻을 가진 말이나 전미사 님이 붙은 말에는 폭격 조사가 붙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돼 있죠. 예,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당구장 표시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수특에 없으니까는 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짚고 가기 문장 성분과 내용. 자, 이게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주수로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예, 맞는 서술어가 없죠. 이거 고쳐보면 돼. 근데 여러분한테 고치라고는 문제 안 내잖아. 그럼 이게 왜 틀렸고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니 맞다. 그래서 고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정 전후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도 나오고요. 그건 이제 표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 그 옆에 설명 있는 것처럼 말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과거 굉장히 유명한 애가 있었지. 그 1번이 이거. 애들이 못 찾았어. 이거는 말해줄 때까지 못 찾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 뭐지? 이런 비슷한 문장이었어요. 공사가 언제 끝나고 개통될지 모른다. 했을 때 이거 비문이야. 왜 비문이야? 그거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서술어를 찾으면 돼. 여기 고에서 연결됐잖아. 이어진 문장이죠. 그럼 일단 끊어. 자, 공사가 언제 끝나고 주서해. 그럼 여긴 됐어. 그 다음 서술어. 개통될지 모른다. 뭐를 모른다. 뭐를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 개통될지 모른다니까는 주어가 없네. 그쵸? 그럼 공사가 언제 끝나고 예를 들면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가 되는 거니까 얘 주어가 없네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빨리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 호응 문제에서. 특히 문장 성분에서 문제 낼 때는 이런 거를 문제 낸다니. 거기 있는 박스가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쓱 보지 말고 한 번씩 그 답에서 그 틀린 부분을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은 안 까먹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지. 비슷한 거. 이거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이 배는 사람과 짐을 싣고 뭐 다닌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라고 할 때 얘는 뭐예요? 실는 건 짐을 실지 사람을 실으면 이거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싣고 짐을 싣는데 사람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짐은 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연결된 데서 나와요. 항상 서술어 찾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있다. 우리 혼문장, 격문장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절히 사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 목적어 서술어 호응은 보통은 이런 데서 끝나요. 그리고 가끔 아까 얘기한 부적절한 조사를 썼다. 이런 거 이제 약간 맛배기도 좀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할 때 이미 했던 거 몇 가지 있었죠? 이거 여간 뭐뭐하지 않다. 이거 뭐였어? 초긍정이었죠. 여간 예쁘지 않아? 진짜 이뻐 라는 얘기였어요. 초긍정.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같이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이따구로 나오죠. 결코 뭐뭐 않다. 절대 뭐뭐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진짜 부정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해야. 그래서 여간 뭐뭐 않다 이거 좀 외워둬라. 왜냐면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우리라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쓰는
쓰는 말이 아니니까는 좀 봐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는 노동지. 뭐뭐 해야 한다. 당위에 관한 거죠. 할 때 없으면은 아 이거 부서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구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은 이거 다 합쳐서 그냥 한 문제짜리. 만약에 문제 낸다. 근데 길어. 비포 애프터 수정 전 후. 그 다음에 옆에 문장 성분에 뭐가 빠지고 할 때 정말 만약에 목적어가 빠졌는데 주어가 빠졌다 하면 그것도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도 틀리면은요, 그건 본인 깜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문장 성분에 대한 그냥 개관 중에서 수특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문장 성분 파트의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짜임. 문장의 짜임에서는 홍문장, 경문장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홍문장, 경문장 구분하는 1번 방법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개수 세라. 그쵸? 그래서 요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겹.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요 구조 찾아라. 라는 요거 했는데 요걸로 오케이 겹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곧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예. 요게 뭐예요? 서술적이잖아요. 이거 주의하자.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하면은 견문장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쵸?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랬을 때 2개요. 이러면 이제 슬퍼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문장 성분 하나짜리예요. 그쵸? 예,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는 문장, 암기 문장 밑에 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문장 구조의 단계적 파악이라고 해서 이건 수특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는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수특 진도 나갈 때도 여러분들 괜찮지만 손으로 해봐라.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했던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 할 때 길다는 요게 관형절이다. 근데 무슨 관형절이냐? 동격 관형절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수특에 진도 나갈 때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 쪽 봅시다. 7쪽. 자, 이어진 문장에서 어미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프린트는 어때? 선생님이 이건 좀 봐 이런 말씀 안 하셨나 봐. 그럼 봐야지.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정확히 써있던데 근데 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봐야 되네. 요번 순회고 3학년 어미 보셔야 되겠네요. 예, 어미를 보란 얘기는 쓱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의미 있잖아요. 의미랑 뒤에 있는 어미랑 연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같이 봐야지 얘만 보면 아니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 나오면 선지가 길어요. 그러니까는 귀찮아도 의미와 연결 어미를 꼭 보고 납득이 안 될 때는 예문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내심 이거 프린트 볼 때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러길 바랬거든.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봐도 그 필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달달달 외우듯.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배들은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귀찮으면 그냥 외워. 그런 신조를 갖고 있는 선배들이 많아서 작년 학생들은 학교를 물러나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나오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눈치채시겠지만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문제 더 많이 냅니다. 저는 대등만 외웠어요. 대등은 사실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걸 외워야 된다면은 본인은 한국인이 아닌 거야. 이제 한국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조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들을 좀 봐둬라 라는 것들 귀찮아도 미리미리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시험 당일날 또는 전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필기의 하이라이트는 8쪽이었어.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너무 집요하다. 너무 꼼꼼하다. 근데요. 네. 보통은 1번이면 끝납니다. 그쵸? 맨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이걸로 얘기했잖아. 여기 어미 있고 여기 어미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그냥 바꿔. 그냥 그거였잖아. 대부분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게 8쪽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구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거. 이거만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조금 강조했던 거는 거기 밑에 있는 그 당구장 표시 3번 밑에 있는 걔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얘는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해서 요거 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얘기를 한 게 3번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예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했고 그 사이에 있는 2번, 3번은 나는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모의고사 선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살을 맞춰서 아예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후행절 요소를 선행절에서 대명사나 제기대명사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종속은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때는 뭐였냐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기에 기역, 니은에서 예문이 있고 밑에 선지에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러면서 선지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이 선지를 보고 자기가 해보면 돼. 제기대명사 되나 안 되나 해보면은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선생님 되게 꼼꼼하셔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 봐주시면 됩니다. 만들 수 있으면 되지. 자기 딸이 밥을 발 먹어서? 밥을 발 먹어서는 뭐야? 밥을 먹어서겠지 그냥. 그치? 근데 자기 딸 이러니까 뭔가 낯설잖아. 이런 거지. 아유, 지 딸이 밥 먹었다고 영희는 딴 거 먹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지 약간 대화체에서 낮추어서 표현한 거기다 쓰면은 예, 대명사죠. 그런 것들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굳이 힘들게 안 외우고 예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얘는.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사실 1번이야. 1번은 무조건 알아야 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나머지 것들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니까는 그거에 접목시켜서 해주면 되고 근데 우리 내신이니까 외울 거죠. 그럼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미의 분류에서 어말어미 종류 3개가 있는데요. 자,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 파트에서는 이어진 문장 파트에서 연결어미가 나오고요. 또 하나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에서 연결어미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상대높이법에 가서나 나오지 그 다음 우리가 그 전에는 신경 쓸 게 없죠. 그 다음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뭐에서 나오느냐? 절. 명사형 어미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문제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명사형 어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선, 어말, 어미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공손에,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에 밑줄을 거놨어. 밑줄이 아니라 가운데 그냥 지워버렸어.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안 나온다고? 안 낼 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왜 그러셨을까? 요거 높임, 요거 시제,
요거 추측이잖아요. 요거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서너말 어미는 붙는 순서가 있구나를 알면 돼요. 왜냐면 한국인이면 이거 만들 수 있잖아. 지금쯤 가셨겠다 쓰잖아. 이거 사실 가시 없겠다 안 쓰지. 지금쯤 가셨겠다 또는 도착하셨겠다 이렇게 쓰잖아.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너말 세 개를 순간 확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신엔 안 나오지만은 거기 공손서너말 어미가 오거든요. 또는 오. 들이 오니 할 때 그 오거든요. 네. 이거는 내신엔 안 나오니까. 하지만은 알고 있으면은 수능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기 있는 거면 내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쪽 갑시다. 아는 문장. 아는 문장에서 자 수축에서 내가 얘기 안 한 게 뭐냐면은 거기 당구장 표시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이선생님 열정이 진짜 넘치는구나. 그치? 선생님 좋지? 인기 많지? 근데 중간고사 때도 프린트 보고 이선생님 인기 많지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 광기는 아니었거든? 중간고사 때까지 프린트는? 근데 이번 이쪽을 보고서 이선생님 진짜 애들한테 진심이구나. 이번에 순회고 3학년 엄매반은 좋은 선생님을 진짜 만났구나. 애들 엄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감탄을 한 게 근데 과하다. 자, 왜냐면 그 당구장 표시는요 이건 학설이에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견해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외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아셔서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일부러 당구장 표시를 붙이신 거예요.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낼 수가 있는 건 있지. 뭐야? 우리에게는 보기 찬스가 있단 말이야. 보기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그러면은 이걸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얘는 명사로서 기능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어떠한 학파에서 어떠한 그 학문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그 파가 있어. 그래서 국립국어원에도 이거를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물어보면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늘 같아요. 학계마다 이론이 있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야, 이거는 학계의 이론인 거지.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딱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한 거긴 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썼느냐? 선생님이 내 광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지문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오고 나서 이거를 여기저기서 막 출제가 계속 되잖아. 그러면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이렇게 수축 같은 데 쓱 들어가요. 그럼 자리가 잡히거든. 얘는 그러지는 않았어. 그래서 조금 예외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구장 표시는 그냥 예문을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하나의 견해야. 진짜 내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 라는 것들. 근데 이거를 굳이 하자면 자 옛날에는 진짜 옛날 선배 20세기 수능은 여기까지를 이거는 쓰지 마. 이것까지를 명사절로 봤어요. 범위가 이것까지 명사절로 봤어요. 근데 20세기 지나면서 바뀌면서 이거를 명사절에서 뺐어. 그 얘기 뭐냐면은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나는 이것까지 가르쳤어. 학생들한테. 음기, 겉, 미까지 가르치고 심지어 얘는 수능에 출제됐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오고 지나면서 여기가 싹 빠지면서 어느 교과서가 여러 개란 말이야. 엄매도. 그리고 수투 나와 있는 문제집을 봐도 다 명사형 어미는 음기, 명사절은 음기 딱 이렇게만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견해예요. 견해인데 이게 다수였어. 근데 지금은 이게 다수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나온 거야. 얘가 나와서 근데 얘도 아직 주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된다. 은수가 제대로 숙제를 해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것이 예전에는 명사절로 봤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렇게 약간 억지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억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요것만 알아둬라. 혹시라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기 줄 테니까 100% 줘요 이거는. 이렇게 주고
대신에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지. 명사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이런 걸로 쓰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 지금 애 뭐로 쓰였어? 가가 붙어있잖아. 주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갖고서 걔를 설명을 하면은 그래 명사절이 하는 역할을 하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외에는 이게 왜 명사절이에요? 몰라. 그쪽은 그냥 견해일 뿐이야. 그냥 이게 다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보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네, 뭐 다 우리가 한 것들 이고요. 거기 밑에 그 까만 네모로 되어 있는 애 있죠. 관형절이 될 때 문장 성분 생략 있죠. 이거 내가 우리 진도나 때 되게 강조했어요. 이거 반드시 나온다. 이거 꼭 나오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견문장을 혼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문장 성분 뭐가 빠졌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선지 허투루 보지 말고 선지 꼼꼼히 봐라. 훅 보는 순간 나간다. 자, 왜냐면 이걸 하도 강조하니까는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잘해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마음이 교만이 생겨. 그러면 대충 봐. 그러면 슬퍼져. 그러니까는 선지 꼼꼼히 보자. 라는 거. 하나, 왜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 선지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같다. 라는 선지와 생략된 단어가 같다라는 선지가 있었어요. 뭔지 알겠죠? 대부분 애들은 다 이걸로 봤나? 이걸로 알고 그때 애들이 하나 쪽으로 봤어. 다 들었어. 이거 왜 이러냐고. 야 이거랑 이건 다르잖아. 화나지. 화나도 어떻게 해? 본인이 선택했던 거. 그러니까는 선지 똑바로 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있으면 관계 관형절,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으면 동격 관형절인데요.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지문을 줬다, 보기를 준다 라는 것들. 하지만 여러분 건 내신이다. 안 주고 낼 수 있다.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거는 외워두셔라 라는 거 정도고요. 그 다음 부사절 어미 예,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 뒤에 서술절도 같습니다. 내가 따로 얘기할 거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용절. 자, 인용절은 우리 숙특할 때 문장 하나 써줬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수업했을 때 해줬던 그 문장, 왜냐면 거기에 출제 요소를 내가 다 넣어서 문장을 억지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꼭 기억을 해줘라 라는 것들을 한 번만 연습을 해보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장 표현. 자, 일단은 종교 표현은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11쪽에 밑에 명령문의 종류 있어요.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 있죠. 근데 거기 종결어미 있죠. 그쵸? 직접 종결 어미는 알아어라. 간접은 을하잖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쓰시오라고 돼 있잖아. 이거 뭐야? 쓰라. 그쵸? 써라가 아니지. 써라는 내가 지금 방금 앞에 있어.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시험지는 간접이잖아요. 누가 냈는지도 모를 걸 내가 지금 풀고 있단 말이야. 그때 쓰라죠. 그쵸? 네. 그런 거. 요거가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뭐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문장 종결은 그 다음에 높임도 뭐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주체 높임 새로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근데 상대 높임 표가 있어요. 보셔야죠.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표로 보셔야 돼요. 이거 얘기 왜 하냐면은 인강 듣는 학생들 있어요. 인강 교재에 있는 표랑 이 표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달라. 이게 하십시오체에서 좀 달라. 근데 여러분 내시니까는 그냥 학교 프린트에 보시면은 감탄형만 없네? 요거 보시면은 돼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한 개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걸로 봐라 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씩만 읽어봐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외워도 됨 이게 없네. 그래 슬펐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구분만 좀 하실 수 있게 봐두시면은 좋겠다. 왜냐면 수특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겸양 표현 당구장 표시 있어요. 그쵸? 겸양 표시 보면은 거기 선어말어미 오 이거 있죠? 이게 공손선어말어미예요. 아까 안 한 걸 여기다 그냥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얘는 그러려니 봐주시면은 되겠고요. 객체 수특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시제 수특하고 차이 거의 없고요. 얘 조금 뭐 자세히 있는 거 외에는 뭐 그렇게 내려온 건 없는데, 자 15쪽에 당구장 표시 겟. 자 얘는 수특에는 되게 짧게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의 그 밑에는 한 개를 더 해줬죠. 완곡한 표현.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추측, 의지, 가능성 이 정도만 하거든. 야 그건 나도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가능성이거든. 근데 그거 말고 그걸 해주면 고맙겠어 라고 조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를 한다까지가 있네요. 네, 뭐 이런 거 그냥 봐주면 되겠죠. 게시 만약에 문제를 내주면 그냥 얘다 고생했다 하나 그냥 주워 먹어라 거저 먹어라 이런 거거든요. 나올까 모르겠어요. 또 모르지.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해주실지 모르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작상 수특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능동, 피동도 16쪽에 있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별 차이가 없는데 그 17쪽에 있는 애들은 거기 2번, 3번, 4번은 수특에 없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써먹는데 이미 문제 풀고 질문으로 반드시 나온 게 있었죠. 대응되는 피동문이 있느냐, 능동문이 있느냐 이런 거. 대응되는 게 없다 이런 거 질문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에서 이중 피동 안 돼 라고 얘기한 것들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다. 그리고 뭐 사동사랑 피동사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걸로 구분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거기 목적어의 유무로 구별할 수 있음 이렇게 4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목적어랑 안 나오고 그냥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잖아. 근데 목적어가 있다 이 말이 더 쉽지 자동사, 타동사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 낼 때는 그냥 보통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연습을 그냥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 만든다?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 만들 수 있어야 돼. 중학생 내 조카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는 고3인 여러분은 당연히 자다 일어나서 바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동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겹치기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얘는 이중사동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 스프린트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 직접하고 간접을 나와 있긴 하네요. 여러분 프린트도 수특에도 있었죠. 근데 직접 사동, 간접 사동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맞다. 근데 문맥이 앞에 어떠한 맥락이 더 있으면은 그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거기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뭐 시력을 잃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그럴 때는 뭐야? 엄마가 오디오북을 틀어주든가 아니면은 엄마가 대신 읽어서 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부가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조금 생각을 해라 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모의고사는 직접 간접 이거 잘 안 돼요. 걸릴 일이 너무 많아. 애들이 따져. 요즘 학생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데? 이래버린 경우가 많아서 요즘 조금 인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니까는 봐주시면은 진도에서 열심히 나갔네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쪽. 19쪽 보시면은 안부정문, 목부정문 있는데 뭐 내가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우리 수특에 없는 게 그 맨 밑에 있는 제약 파트예요. 제약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간이 길면은 짧게 안 쓴다, 길게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요?
그런 것들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부정표현이 일단은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아니야. 이거 말고 낼 거 되게 많거든. 그런데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 선제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는. 근데 이런 거 있으니까는 좀 봐줘라 라는 것들. 제약에 해당하는 이 파트는 수특이 없는 거니까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20쪽에 있는 거는 수특에서 다 했던 겁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